안녕하세요 서린이들, 리우예요. 오늘은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서울 뷔페 순위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미슐랭 서울 뷔페 탑5. 뷔페 음식과 분위기는 계절에 따라 혹은 방문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 가보신 분들 중에선 제가 느낀 것과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방문한 날 영상으로 담아온 음식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입맛이 다르므로 순위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뷔페에 방문하기 전에 가볍게 참고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제가 가본 서울 뷔페를 알려드리자면 잠실 바이킹스 워플, 포시즌스 호텔 더마켓 키친, 63빌딩 파빌리온, 신라호텔 더 파크뷰, 웨스틴 조선호텔 아리아,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라세네, 더 리버사이드 호텔 더 가든 키친, JW 메리어트 호텔 플레이버즈, 르메르디앙 서울 셰프 팔레트, 서울 드래곤시티 푸드 익스체인지까지 총 10곳입니다. 아직 가볼 곳도 많고 이번 달에도 예약해 둔 곳도 있지만 이렇게 기다리다간 평생 순위 영상을 못 올리겠죠? 그럼 바로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아리아입니다. 가격은 주말 기준 11만 9천원이고 이용시간은 점심 1시간 50분, 저녁 2시간입니다. 이번 연도 2월달만 해도 11만 4천원이었는데 조금 올랐네요. 저는 토요일 점심 1부인 11시 30분에 방문했었는데 제가 가본 호텔 뷔페 중 가장 사람이 없고 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장이 큰 편은 아니었고 음식을 바로 앞에서 조리해서 그런지 종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리아 뷔페 하면 생각나는 건 따뜻한 찜기에 바로 쪄서 나오는 대게예요. 인기가 좋아서 동락이 일쑤였지만 바로바로 채워져서 좋았습니다. 대게살도 꽉 차있고 간도 적절하고 달고 맛있었어요. 전복도 비린내 없이 부드럽고 대체적으로 해산물 쪽이 괜찮았습니다. 회나 초밥도 그랬고요. 최근 후기들을 찾아보니 초밥을 주문 즉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접시에 4피스씩 미리 만들어진 초밥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초밥 맛은 무난무난했습니다. 고기류를 보자면 양갈비나 LA 갈비는 정말 맛있었는데요. 소고기 스테이크는 평범했습니다. 싱가포르 칠리크랩은 꽃게의 큰 크기에 1번, 안에 가득 든 살 때문에 2번, 싱싱한 때문에 3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바로 옆 중식 코너에는 음식이 7가지 정도 있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 외 탄두리 치킨, 사모사, 큐민 라이스와 카레 등 인도 음식도 있었습니다. 한식 요리나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우동도 있었지만 큰 메리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디저트나 과일은 평균 이상은 했어요. 커피 같은 경우 아이스로 변경 시 7,000원 추가됩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얼음잔을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마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에는 아리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간 날도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온 손님보다는 부모님과 같이 오거나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끄럽지 않고 고민할 필요 없이 먹을 것만 딱 있는 부분이 좋았네요. 4위는 포시즌스 호텔 안에 있는 더마켓 키친입니다. 가격은 주말 기준 11만 8천원인데 제가 갔을 때보다 좀 올랐네요. 저는 이번 연도 1월 중 금요일에 가서 11만원에 먹었었고 이때만 해도 주말 가격이 11만 5천원이었는데 현재는 3천원 더 오른 11만 8천원입니다. 더마켓 키친은 조명도 예쁘고 바닥도 특이합니다. 참고로 더마켓 키친은 다녀온 지 반년이 넘었고요. 더마켓 키친을 방문한 목적은 랍스터 무한리필 뷔페인 바이킹스 워프를 다녀온 뒤 비교 영상을 만들고자 다녀왔던 거예요. 더마켓 키친 영상을 보면 바이킹스 워프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엔 몇 군데 측면에서 바이킹스 워프가 더 괜찮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후에 여러 뷔페를 다녀봤는데 바이킹스 워프보다는 더마켓 키친이 이 순위 안에 더 맞는 곳 같아서 더마켓 키친으로 선정했습니다. 육류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랍스터는 미리 구워놓지 않고 소량씩 구워놓기 때문에 갔을 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몇 분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이게 몇 번이나 이러니까 막 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랍스터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뷔페 랍스터 중에 가장 신선했고 그래 바로 이게 랍스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입니다. 랍스터 외의 해산물은 전부 차갑게 나옵니다.
랍스터 찌개발도 따로 있고 대게도 차갑게 나오는데 대게는 차가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회랑 초밥 코너는 퀄리티가 좀 아쉬웠습니다. 밥 양과 횟감도 그렇고 타 뷔페에서는 바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리비랑 생합은 말라 있었는데 가리비는 살 자체가 통통해서 먹을만 했지만 생합은 바로 나온 훈제연어인데 빛깔 참 좋네요. 아까 육류가 맛있다고 했었는데요. 양고기며 스테이크며 LA 갈비며 다 나무랄 데 없이 좋았어요. 양갈비는 손으로 잡고 뜯어도 부드럽게 찢어지고 고기와 지방의 비율이 너무 좋았습니다.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느낄 수 있는 따로 숙성을 시킨 그 향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쌀국수, 마라탕면, 우동도 주문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도우는 얇고 치즈는 가득한 화덕피자도 맛있었고 닭고기도 맛있었어요. 더마켓 키친은 디저트가 아주 유명하다고 익히 들었는데요. 맛있긴 했지만 막 엄청 오진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과일은 괜찮았고 뒤에 타르트나 쿠키, 케이크 종류가 더 있습니다. 이 초코폭포 앞에서도 사진을 참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찍어봤죠. 아이스크림은 정말 진하고 맛있었고 커피나 차는 자리에 앉아서 직원분에게 주문하면 가져다 줍니다. 아이스 변경 시 추가 요금은 없었네요. 저는 더마켓 키친의 음식 간이 좀 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후기 역시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더마켓 키친은 친구들과 연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예뻐서 포토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쁜 사진 몇 장 찍어서 추억까지 남기기 좋은 곳이죠. (3위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라세느입니다. 잠실 롯데호텔에도 라세느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라고 어느 동인지 언급했습니다. 가격은 11만 8,000원이고 이용시간은 2시간입니다. 저녁에 가서 그런지 라세느의 조명이 더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라세느에서 조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확실히 그때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네요. 웬만하면 창가 자리를 선택하시고 저녁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식전에 속을 달래줄 양송이 스프인데요. 트러플 오일이 살짝 들어갔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정말 진하고 은은한 트러플 향이 참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아웃백 양송이 스프 저리가라예요. 이 스프로 처음을 시작한다면 시작부터 라세느가 기대가 될 겁니다. 랍스터는 꼬리만 구워줍니다. 바로 옆엔 칠리 소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담아오시면 돼요. 잘 구운 랍스터가 마치 치즈를 올린 것처럼 뽀얗네요. 랍스터가 잘 구워지면 이렇게 잘 떨어지지만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서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랍스터의 향과 맛은 그렇게 진하지는 않았고 먹을만 했습니다. 라세느 역시 대게가 차가운 상태로 나옵니다. 대게는 해동할 때 물에 오래 담가뒀는지 대게의 짭짤하면서 달달한 맛은 좀 약했습니다. 보통 대게가 나올 때 먹기 편하도록 마디 윗부분에 칼집을 내주기 마련인데 칼집이 안 나있더라고요. 다시 가위 가져오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힘으로 끊어 먹고 있는데 도중에 직원분이 그걸 보시고 바로 가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형형색색 너무 예쁜 이 음식은 브루스케타입니다. 납작하게 발라 구운 빵 위에 각종 재료를 얹어 먹는 전체 요리예요. 브루스케타와 훈제연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담아봤습니다. 종류가 다양했는데 거의 다 맛있었어요. 역시 연어와 함께 먹으니 맛이 배가 되네요. 초밥 코너로 왔습니다. 먹고 싶은 초밥과 원하는 개수를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바로 만들어주세요. 밥의 양도 적당하고 횟감도 좋았어요. 회 코너 역시 초밥 코너와 동일하게 주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썰어주세요. 이 비주얼 오지는 고기는 로스트 비프입니다. 비주얼은 장난 없는데 맛은 장난인큐? 아니 좀 뻑뻑하고 그러더라고요. 포르게타라는 이탈리아의 전통 돼지 바베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양파를 곁들인 달팽이 요리, 속꼬리찜,
고추장 소스에 아귀찜, 깨끗한 기름이 느껴지는 튀김들도 있네요. 소화를 도와주고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은행과 마늘, 그리고 부드러운 양갈비까지 먹어주면 웬만한 고기류는 다 먹어본 겁니다. 라세느에도 인도 음식이 있어요. 달달한 꿀이 발라져 있는 갈릭난에 다소 묽은 새우 커리와 탄두리 치킨이 아닌 탄두리 연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중식 코너의 탕수육, 볶음밥, 소고기 고추 잡채, 소스가 기가 막힌 망고새우, 그리고 생선찜까지 야무지게 먹어주세요. 영양밥이 있길래 오래간만에 한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육회나 겉절이도 좋았고요. 평소 나물이나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저인데 이날은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베트남 요리 분짜도 만들어 먹고 중국 전병 지엔빙도 처음으로 먹어보고 기름기 쏙 뺀 찜 요리까지 먹어준 뒤 슬슬 디저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케이크가 거의 나가고 없네요. 원하는 케이크를 말하면 직원분이 직접 꺼내주십니다. 이 상황 꼭 그거 같지 않나요? 주얼리샵에서 착용해보고 싶은 주얼리를 고르면 꺼내주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커피 역시 따뜻한 것만 무료이고 아이스는 8,000원 추가됩니다. 케이크 맛 좋았고 위에 캐러멜화한 설탕이 포인트인 크림브렐레도 맛있었습니다. 희한하게 따뜻하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차가운 크림브렐레만 먹어봤는데 말이에요. 아이스크림도 진했고 내 맘대로 올려먹는 토핑도 좋네요. 사실 일전에 서울 3대 뷔페 순위를 매기면서 롯데호텔 라세느보다 조선호텔 아리아를 위에 뒀었습니다. 제가 대게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찐 대게가 나온다는 거에 너무 큰 마음을 뒀거든요. 하지만 음식 가짓수부터 라세느가 압도적이라 순위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산물 덕후인 제가 라세느의 랍스터와 대게가 살짝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라세느를 3위로 선정한 이유는 음식이 대부분 평균 이상은 가고 매장의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함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각 요리 담당 직원분들까지 이렇게 친절한 건 많이 못 봤거든요. 괜히 제가 더 감사해지는 순간이었네요. 이분들의 미소가 좋은 날 좋은 사람과 방문했을 때 이 순간을 더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줄 것 같아요. 2위는 신라호텔 더 파크뷰입니다. 가격은 주말 기준 11만 8천원이고요. 저는 주말 저녁 1부인 오후 5시에 갔는데 5시 전부터 입장하려는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미 좌석은 예약할 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자리를 순적순으로 앉는 것도 아닌데 뭐랄까 사람의 심리가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저도 모르게 서고 있더라고요. 매장은 룸도 따로 있고 꽤 큽니다. 큰 만큼 사람도 많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하자마자 음식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줄이 길거든요. 참치, 도미, 연어, 단새우 등등 횟감들이 정말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파크뷰의 시그니처인 대게 산이 있네요. 어쩜 플레이팅을 이렇게 잘한 건지 시선 강탈입니다. 초밥에 찍어 먹을 간장과 고추냉이는 직원분이 바로바로 만들어서 주십니다. 혼자서 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담아주시네요. 초밥도 앞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종류는 붕장어, 찐새우, 참치, 광어 이렇게 있습니다. 초밥은 무난했고 장어초밥이 나온다는 게 좀 이색적이었어요. 좀 푸석한 느낌은 있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새우도 한 번에 막 3개씩 집어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게는 기대한 것만큼 수율이 좋거나 맛이 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은 좀 아쉬웠지만 그 이외 것들이 훌륭해서 커버가 됩니다. 앙코르트 스프도 인당 1개씩 나오는데요. 자리로 가져다 주십니다. 쫄깃한 페스츄리 빵과 쑥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정말 고소합니다. 속을 채워주기 위해 중식 코너로 가서 소고기 달래볶음밥, 탕수육, 깐쇼새우, 말레이시아 스타일의 게튀김, 광동식 속꼬리찜, 북경 오리까지 담아옵니다. 정말 맛있는 것만 다 있네요.
옆에는 바로 육류 코너가 있는데요. 살이 실한 허벅다리 치킨, 정말 야들야들하니 맛있더라고요. LA 갈비도 단짠 양념이 기가 막히고요. 좋아하는 대왕새우는 4개나 담았어요. 이 스테이크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됐는데 막상 가져와서 썰어보니 굽기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보통 속꼬리 부분엔 살코기가 많이 없는 편인데 이거 발라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기류가 전부 괜찮네요. 뷔페에 오면 딤섬은 잘 안 먹는 편인데 더 파크뷰 딤섬은 씹을 때 치아를 튕겨낼 정도로 쫀득통통합니다. 간도 적절히 들었고 재밌는 식감 때문에 손이 더 갔던 것 같아요. 한식 종류에선 잡채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잡채 정말 손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음식인 거 아시죠? 재료들이 신선하고 양념도 맛있게 잘했고요. 탱글탱글한 당면에 고소한 참기름의 풍미 덕에 맛있게 먹었네요. 인기가 많아서 금방 없어져요. 여기는 라이브 섹션인데 베트남 쌀국수, 짜장면, 사천식 비빔라면을 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너무 배불러서 아쉽게도 먹지 못했어요. 양식 코너에 피자, 파스타, 요끼가 있는데 이 요끼가 저는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이걸 먹어보고 요끼 전문점에도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꾸덕한 그라탕, 이탈리아식 가지튀김, 참치 아가미살 구이도 있습니다. 이제 디저트를 먹을 건데요. 과일은 전부 당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디저트도 다양하게 꽤 많습니다. 케이크가 너무 맛이 좋았는데 나갈 때 보니 67,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두둥! 디저트가 전반적으로 맛있어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초코 스플레는 생각보다 달거나 느끼하지도 않고 고급진 단맛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조금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커피는 아이스로 변경 시 5,000원 추가입니다. 신라호텔 더 파크뷰, 그 명성과 기대만큼 만족했던 식사였습니다. 1위는 바로 JW 메리어트 호텔에 있는 플레이버즈입니다. 주말 기준 13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국내 내로라 하는 뷔페보다 비싼 가격이에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주말에 할인을 하지 않았었는데 여러분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달 8월엔 네이버 예약 시 10% 할인을 하기도 했었죠. 아쉽게도 주말 할인은 8월로 끝이지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하는 네이버 예약 할인은 11월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리뉴얼한 JW 메리어트 호텔은 들어서자마자 높은 천장과 어두운 톤의 심플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어요. 위치도 고속터미널과 가까워서 대중교통 접근도 쉽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면 플레이버즈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여기가 1번에서 10번까지의 좌석인데 테이블도 넓고 의자도 푹신해서 정말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지정해 주시면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앉게 되면 특별한 분이 뷔페 이용 꿀팁을 전수해 주십니다. 바로 부설남님이신데요. 뷔페를 설명해주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추천 음식부터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려주십니다. 플레이버즈도 랍스터 꼬리만 제공되는데요. 랍스터의 맛은 라세누와 비슷합니다. 랍스터 구이 옆에는 장어덮밥이 있는데 밥보다 장어를 더 많이 올려주는 센스 참 좋네요. 랍스터 구이 외에 칠리 랍스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구이보다 양념이 된 칠리가 더 좋았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칠리 랍스터가 없더라고요.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해요. 장어덮밥 코너도 사라지고 없었는데 장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한식 코너에 사이즈가 더 큰 양념장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덮밥이 먹고 싶다면 쌀밥을 퍼가서 따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큰 전복구이도 있고요. 레몬과 크림소스 베이스의 새우튀김인 부기새우도 있습니다. 통통한 새우와 크림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각종 소스가 있고요. LA 갈비 양념 좋고 질기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이건 양 어깨살 구이인데 잡내 없고 지방과 고기의 비율이 적절한 게 포시즌스 호텔 더마켓 키친 양갈비와 흡사합니다. 바로 앞에서 고기를 구워주기 때문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날 법도 한데
환풍기를 강력한 걸 쓰는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꽃등심 고기는 좀 뻑뻑해서 별로였고 이 차슈는 양념이 진하게 배서 좋았네요. 이 그라탕은 블루치즈의 꼬릿한 향이 나면서 소스가 진한데요. 이게 자이언트 펜네면인가요? 주문한 뒤 5분 뒤에 가지러 가면 됩니다. 면 속에도 소스가 듬뿍 들어가는데 같이 먹으면 정말 고소해요. 대게는 조선호텔 아리아처럼 찜기에 나옵니다. 칼집도 잘 나있고 따뜻하니까 역시 맛이 좋네요. 대게 바로 옆에 장어탕이 있습니다. 푹 고아진 장어탕 국물이 절로 건강해지는 기분이네요. 손바닥만한 큰 가리비는 맞은편 랍스터 코너에 가서 조리해달라고 하면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5분 뒤에 받으러 가세요. 저는 뷔페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고 정 무언가 마시고 싶을 땐 탄산수로 속을 정리해줍니다. 액체가 들어가는 순간 포만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뷔페에 가서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작은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훈제 연어 옆에 훈제 농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흰살 생선 회가 아주 좋다고 부살람님이 추천해주셔서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흰살 생선, 참치, 연어 세 종류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흰살 생선만 먹고 싶어서 주문 요청 드렸습니다. 농어, 도미, 광어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네요. 퀄리티는 웬만한 초밥집에서 나오는 숙성회의 맛과 견줄만 하고요. 수산시장에서 바로 먹는 그 화로의 맛이 아니라 쫀득한 숙성회의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먹어본 뷔페 회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이번엔 연어를 더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양상추에 연어를 올리고 양파와 케이퍼, 크림소스, 그리고 맛을 배로 살려줄 핫소스를 조금 넣으면 신선하고 여러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연어 양상추 쌈이 완성됩니다. 빵과 피자는 셰프님이 앞에서 바로 구워서 내주시는데요. 피자 도우는 쫄깃하고 토핑도 듬뿍 들어있어서 맛있더라고요. 한식류는 가벼운 죽부터 보양식인 해신탕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해신탕에는 랍스터인 척하는 새우와 전복, 닭고기가 들어있고 국물의 맛은 해신탕 전문점에서 먹는 한약재 맛보다는 간이 된 사골국에 더 가까운 맛입니다. 고소하고 진한 국물이 끝내줘요. 여기에 밥을 말아서 젓갈과 같이 먹으면 완전 든든합니다. 중식 코너는 개수가 몇 개 없었지만 안심이나 자연산 송이 같은 귀한 식재료로 승부 보네요. 디저트도 다양합니다. 두 종류의 크레페와 다양한 케이크와 쿠키까지. 저는 이 중에 크레페와 아이스크림의 조합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얼마나 더 맛있게 먹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버즈에서는 이 부분을 부설람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고요. 커피는 자리에서 주문하면 됩니다. 아이스 변경은 무료이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서울 뷔페 탑5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호텔 뷔페를 더 많이 다녀서 탑5가 전부 호텔 뷔페네요. 사실 1, 2위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더 파크부냐 플레이버즈냐. 하지만 플레이버즈를 5위에 둔 이유는 누군가 옆에서 꿀팁을 알려준다는 것이 정말 신선했고 좌석이 다 널찍해서 식사하기가 편합니다. 더 파크뷰 같은 경우 2인석은 굉장히 좁거든요. 또 플레이버즈가 너무 혼잡스럽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뷔페 투어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열심히 싸돌아다닐 것이며 다음엔 가성비 값 뷔페 순위를 기획해 볼게요. 추천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